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잘 나가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 꿈에도 몰랐던 제 사연을 올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경이라는 직원 덕분에 쇼핑몰이 번창하며 매출이 양억이 넘는 수익을 올릴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주력으로 운영하며 경이는 제 지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덕분에 철수한 매장과 사무실,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창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을 하며 등억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전된 스케줄로 인해 돈을 벌기 시작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돈에만 집중하며 바라본 반면 그런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후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반박하지만 결국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팔이자 동료 경이가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나 자신도 조금씩 변화에 빠졌습니다. 함께 평생을 일만 하며 살 줄로 알았던 경이의 결혼식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쓸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과 신랑 측의 손님 사이에 눈이 마주쳐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나와 그 남자는 결혼식장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을 자아내며 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명함만 전달하고 떠나갔습니다. 나는 경희에게 물어봤지만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익숙한 사람 같은데요. 결국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랫동안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그때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제 결혼식에 진짜 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축이 그이다 뜯어볼까 하는 심선 모바일 청첩장 보낸 거였는데 진짜로 왔네? 언니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언니 한번 만나봐요. 본인이 더 들떠서 저에게 만나보라고 부추겼고 저는 오래 본 경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비혼주의 절친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도 결혼이라는 걸 해볼까 하는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연락을 하고 여러 번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둘 다 혼기를 지난 나이였기에 물 흐르듯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던 지난 과거 때문에 연애에는 꽤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서로에게는 더 호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나이에 얼렁뚱땅 연애를 시작하고 뭐 하든 돈도 꽤 됐겠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성급한 결혼의 결과였을까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던 남편은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게 되었어요. 빚은 크게 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남편은 커다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제서야 남편의 사업을 슬쩍 들여다보니 애초에 남편의 사업이라는 게 경희의 말대로 건실하게 않기도 했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봐야 화장품을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색만 갈아 판매 업무하던 중 화장품의 나쁜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이 일로 인해 매우 화를 내며 분풀이를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사업을 망쳐버리고 난 뒤 가정에서는 아이도 없고 제가 일하고 수입을 가져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일을 하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좋았고 저축도 충분히 쌓여 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쌓은 빚은 시어머니가 갚아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 저에게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게임만 하며 사업이나 취직을 생각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남편이 게임에 푹 빠져 하루를 투자하면서 게임 회사를 차릴 준비를 하는 것인가 싶었지만 결국은 남편의 게임 중독으로 인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계속 게임만 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댁에는 제가 가족의 생활비와 용돈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히 나를 위로해주기도 했지만 소리가 들리는 개풍 소리에 남편의 얘기를 엿보아 보기도 하고 말을 조금 듣기도 했지만 저는 저녁 식사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니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일이 없었어요. 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도 해보고 한 번은 즐겁게 살아볼 수도 있지요. 아이를 너무 친절하게 키우면 날강도 쭉 빠질 수 있어서 도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스스로 날개를 꺾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너무 한심해요.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몸이 지쳤나 봐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40년 동안 공부하고 일한 것뿐인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도 따라야지,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편이 되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진정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업을 쉽게 방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효능 개선이 아니라 성분이에요. 성분 확인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죠. 하지만 수입해서 가리지도 않고 판매하는 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머님은 평생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어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예 한순간에 저렇게 놀고 먹는 거에 적응할 리가 없잖아요. 태생이 저렇게 게을렀던 거겠죠? 일만 해도 성분 검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수입을 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좋다 좋은 거다 하니까 깜빡 속아 넘어간 게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속여 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일을 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에는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집까지 팔아서 빚 다 갚아주시고 지금 이런 주먹만한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은 직후에 크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을지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저보다 돈을 못 벌어와서 길을 못 펴고 살았던 남편이 불쌍했던 시댁에서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아주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러길래 내가 좀 도와줬으면 되는 거 아니니? 너 싸든 돈도 많다면서 어떻게 부부가 되어서는 돈 한 푼 도와줄 생각은 안 해? 제가 왜요? 저도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준 거 많아요. 어머님아, 그리고 제가 도와준다고 하기 전에 어머님이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셨잖아요. 됐어. 아, 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한다. 지금도 우리 아들 이렇게 무시하는데 사 말아먹은 빚까지 갚아주면 얼마나 무시하겠다. 너한테 내내 무시당하는 꼴 보기 싫어서 도와준 거다. 솔직히 제가 남편을 대놓고 무시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상상력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기이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가운데서 잔치치며 노골적으로 눈치를 살피면서 앉아 있었고 제가 어머니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싸울 때 내신다는 티를 내는 거래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움직이기 싫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언제 남편을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랐죠. 어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편은 어떻게 제가 그렇게 무시했다는 말을 하나요? 나는 남편의 사업에 열심히 함께 힘썼음에도 어머니는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며 실망했어요. 어머니는 화장품 사업이 유행을 탈 때 다른 방향을 찾아보라며 제안했는데 남편은 화장품 사업에만 집착했죠. 화장품 기기나 리프팅 기계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내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결혼 직후부터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스스로 혼자서 선택한 길을 걷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결혼 후에도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3년 만에 사업을 망쳤고 경희의 결혼식 때 알게 되었던 것은 경희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경희는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남편은 쓸쓸한 사람이었죠. 내게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화장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지만 통장을 확인하니 비어 있었고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둘이 돈을 벌어 생활비를 반반 나눠서 썼는데 돈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저녁 식사 비용이 전부이었고 남편이 저희 노후를 위해 적금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반전은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시댁은 이미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아버려서 돈 문제에 대해 다급해 보였어요. 나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생각이 떠올랐을 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사업을 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쇼핑몰 사업을 도와주면 내가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여성복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당신의 쇼핑몰에서 일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거절하면서 당신은 점점 더 한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고지서를 발견했는데 휴대폰 결제 금액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휴대폰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군요. 40대가 넘은 나이에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모은 돈이 금방 소멸되었는데 그 이유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에 돈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기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게임을 하는 컴퓨터를 몇백만 원을 주고 조립한 컴퓨터로 쓰고 있었죠. 현질이라 불리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갖추고 수시로 게임을 즐겼어요. 남편은 미친 듯이 게임을 즐겨 하루 종일 플레이하고만 있었죠. 백수가 된 그는 생계 문제에서 벗어나 게임에만 빠져 살았어요. 저는 결국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제 소유의 쇼핑몰에 강제로 일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불평을 하며 거부했지만 결국 저에게 휘둥그레지게 출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경희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결혼 이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서 더욱 반가웠죠. 경희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제 쇼핑몰에서 일을 나의 것처럼 도와주고 있었어요. 서로 게임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지 오래되었기에 경희는 게임도 나쁘지 않다며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도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 남편은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생각보다 남편은 잘 적응했어. 업무가 단순해서 집에서 게임만 할 때보다 외부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을 만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 월급을 따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남편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 나의 목적은 그저 남편이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했던 거였어. 남편에게 1인분의 일을 하도록 요청한 적은 없고 단순한 일만 맡겨놨고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었어. 배송 검수를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등의 업무 이외에는 일이 없었어. 남편이 사장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직원들보다 쉽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이 남편에게는 더 가까이 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 남편이 평생 쇼핑몰에서 일할 일도 아니니까 적당히 알아두는 게 좋다고 했고 누구나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 쇼핑몰도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됐는데 매출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어. 경희가 장부를 확인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나도 깜짝 놀라서 함께 장부를 확인했어. 우리 쇼핑몰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항상 같은 고객만을 타겟팅하거나 단골들의 취향만 맞춰서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됐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장부에 적힌 매출액을 보고 크게 놀랐다. 매출이 정확히 반으로 줄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경희의 말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한 스타일의 고집을 부리다가 이런 문제에 빠진 것 같았다. 경희는 걱정스럽게 내게 쳐다보고 직원들도 불안해했다. 남편이 쇼핑몰에서 1년 일한 후 우리 쇼핑몰의 매출이 억에서 1000단위로 줄어들었다.
나는 쇼핑몰 사장으로서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라 생각해 모든 부서의 업무를 모두 살펴볼 수 없었다. 장사가 처음에 성공하지 않았을 때 모든 부서를 총괄했지만 일정이 바쁘게 되면서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을 각 부서에 배치했다. 시장 돌며 물건을 사입하는 일은 내가 맡았고 쇼핑몰 회계는 경희가 책임지고 재고 관리는 배송팀 팀장이 맡았다. 사이트 관리나 쇼핑몰 이미지 부분은 웹디자인 부서가 담당했다. 이 직원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부터 함께했고 쇼핑몰 창업에도 참여했는데 내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직원이었다. 나의 쇼핑몰 매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장부 관리도 부임해 주었다. 매우 신중하게 쇼핑몰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쇼핑몰 매출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직원들의 월급까지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직원을 줄이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쇼핑몰 매출이 감소하면서 나도 시어머니에게 줬던 용돈을 끊었던 때였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사실 그때로부터 나는 편안했어요. 남편도 빈정거리는 사람이 없어져서 용돈을 끊었던 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보이며 나에게 전화했대요. 우리 집 이사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날은 무슨 이유로든 와서 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출근하는 날도 아닌 날이라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것에 남편도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이전에도 사업을 말아먹고 빚을 갚느라 집을 줄이고 싶어 했었고 이번에는 더 줄일 예정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들뜬 것이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어머님 이사한다고 했더라. 이사날 내가 도와줘라며 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놀라면서 저에게 막 손사래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요. 요즘 쇼핑몰 업무로 충분히 바빠서 골치 아픈 거 알아요. 운영도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진 사람이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당신은 그냥 쇼핑몰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만 고민하시는데 이사는 제가 해도 괜찮아요. 알았지만 절대로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수상하게 느껴져요. 남편이 평소에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다른 말을 선택했을 텐데요. 마치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남편한테 이야기해보니 어머님이 직접 내가 올라고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도리는 해야겠다며 갑자기 성이 나가셨어요. 용돈을 끊어서 사이가 별로였는데 이번 기회에 회복되고 싶어요. 남의 손보다 가족의 손을 도움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사짐 센터 직원들은 손이 더 빠르고 정확해요. 당신은 사업 중인데 몸이 피곤해지면 큰일 나겠죠. 다 끝냈으니 그냥 집에서 쉬고 마사지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직접 오라고 했다니까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바쁜 우리 마누라를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가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굳이 이사를 가서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지 말고 남편과 함께 쉬세요. 화가 나서 평소와 달리 말을 하는 모습이 더욱 이상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 시어머니로부터 집 주소를 받은 후 남편에게는 말도 없이 시댁에서 이사를 한다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아파트는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입구가 으리으리했다. 집 주소를 받고 나서도 이사를 한 집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아파트 입구에 가니 시어머니가 버섯발로 나와서 내 손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내 돈 받아서 산 아파트야. 내 아들이 최고로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 당연히 내가 살 곳 준비했던 선물인 줄 알았어. 정말 고맙다. 그 말에 뜻밖의 충격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사하시는 60평짜리 아파트인 걸 오늘 알게 됐고 그러자 갸우뚱거리던 시어머니가 땀을 흘리면서 놀랍게도 발을 쏙 더라고요. 어머나,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당신이 아파트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이 많아서 이런 궁궐 같은 집을 샀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고 저도 화가 나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배터리가 나갔는지 일부러 끊었는지 전화기가 꺼진 음성만 나오더라고요. 주말이었다면 당연히 남편도 쇼핑몰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텐데 집으로 뛰어갔더니 남편도 없어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걷어붙이며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 불같이 화를 냈죠. 뭐야, 이제서야 집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왜 껐어? 시댁이 이사간 거 내 덕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똑바로 설명해. 그러자 남편이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구겨진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아, 누가 봐도 복권이었죠. 편의점에서 파는 극복권. 나도 심심해서 한번 긁어봤는데, 아, 이걸 10억 원에 당첨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원에 말아먹으면서 우리 집도 같이 팔아버렸어요. 엄마, 수원에서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당신에게 복권 당첨 소식 전해드리다니요. 말하면 뺏길 것 같아서 비밀로 한 거야. 저는 10억 당첨이라고 써져 있는 복권을 보면서 황당함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10억이라는 큰 돈을 시댁집 구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화를 내봐야 하나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진 사람밖에 되겠나요? 애초에 복권으로 당첨을 꿈꾸긴 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당첨이 될 확률 자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눈인데 남편이 우연히 복권으로 얻게 된 불로소득이 그저 억지로 화를 누르면서 남편에게 잘했다고 해줬어요. 본인 때문에 시댁이 낡은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돈이 생겼다고 바로 집을 사들이는 거를 보고 생각했죠. 그 돈 생겼다고 바로 집부터 사들이는 거 보고 생각머리는 단단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 하나를 선물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게 이걸 언제 줘야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당장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평생 숨겨갈 생각은 없어. 미안해. 저는 남편이 그래도 제 생각을 해서 목걸이를 사줬다는 게 기특해서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쇼핑몰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쓸 수 있는 돈이 바닥이 나니까 그 10억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나중에 정말 우연하게도 제 눈에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받아오는 것도 줄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매출이 떨어지는 게 장부에 떡 위에 찍힌 것이 있어도 거래처에서 받아오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고 관리는 배송팀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고 나는 매우 오랜만에 물류 창고를 찾아가 배송팀장을 만나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배송팀과 재고관리팀은 회계팀과 연관이 깊었기 때문에 저는 창고를 방문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 배송팀장을 만나니 이상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쇼핑몰 직원들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가는 물품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장부를 비교하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는데 경희가 주는 장부에 이중장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희와 10년 이상 함께였고 비밀번호까지 공유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디자인팀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성공하셨나요? 저는 이에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어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잡히기 전까지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이야기를 터뜨렸어요. 제 사장님은 남편과 팀장 경희에게 가짜 복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동안의 의심이 풀려서 마치 퍼즐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 이후 경희와 남편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죠. 동상이몽이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경희가 받아들이는 선물들이 제 남편이 나에게 준 선물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마침내 의심을 이기지 못해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겨놨어요. 제가 뻔하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레 처리했어요. 묶음을 다시 해서 녹음기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고정까지 시켰어요. 남편이 안주머니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녹음기가 들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들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최대한 숨기려고 안쪽에 구멍을 내어 실을 통해 탄탄하게 고정시키고 묶어 놓았어요. 녹음기의 배터리가 3일 동안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나는 천부를 숨기고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긴장을 해나갔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 옷을 세탁해주겠다는 핑계로 자켓을 받아서 묶여진 녹음기를 까서 던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녹음된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 열을 받아 진정 배신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경희와 남편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더군다나 경희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남편과 함께 공금을 횡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원이 진짜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일부러 구겨서 놓아 다행이었어요. 언니도 정말 바보야 복권이. 만들었던 것 웹디자인팀에서 장인 마누라에게 말하지 않겠지. 은근히 직원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어서 알게 될까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그냥 서프라이즈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해. 그런데 막내 직원이라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언니도 완전히 속아서 실력이 좋아. 그것에 미끄럼을 붙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혼인이 정말 까다롭긴 해. 물론 그러지 않는데 평소 언니는 이렇게 일하겠지만 열심히 일했어도 함께 꽂으시기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언니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녹음기가 떨어졌다고요? 제 사장님은 남편과 팀장 경희에게 가짜 복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동안의 의심이 풀려서 마치 퍼즐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 이후 경희와 남편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죠. 동상이몽이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경희가 받아들이는 선물들이 제 남편이 나에게 준 선물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마침내 의심을 이기지 못해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겨놨어요. 제가 뻔하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레 처리했어요. 뛰면서 티 안 나게 장부를 주작하려 했지만 말이야. 배송 창고에 물건을 조금 훔쳤다는 소문은 없었어.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항상 창고에 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언니도 귀찮아해서 잘 안 가는데 언니는 내 말을 믿으니까 문제 없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가 살래 했던 목걸이를 엄마에게 줬어. 아쉽긴 해도 그냥 다시 살 수 있어. 그런데 신상품을 다시 살 순 없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의 돈으로 60평 아파트에서 살게 될 텐데 괜찮아. 믿음이 강한 모양이야. 나는 믿어줄게. 충분한 돈을 빼돌리더라도 모를 줄은 몰랐어. 용돈을 조금씩 빼서 사용했지만 그도 모르더라. 그는 10년간 80억을 빼돌려 시댁에 60평 아파트를 선물했어. 이혼 후 그 집에 살 생각이었지만 돈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어. 의심을 몰랐고 녹음기는 안주머니에 있었어. 아름답지 않은 일로 마지막으로 먼저 달아드리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표현했다면 죄송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해줄게요. 너가 나를 속이고 횡령을 저질러 사람이 되었다니. 나는 소리 지르자 남편까지 떨며 사색하며 손을 덜덜 댔다. 나는 찌질하게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남편에게 소리 지르려 나왔다. 너를 믿고 몇 년 동안 결혼했는데 너의 불륜을 알고 있었어. 너희 둘 다 횡령의 공범이야. 모든 걸 알았으니 준비해. 갑자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가풀게 제발 용서해. 나 안 되겠다. 어떻게 살지 우리 종까지 있어서 어떻게 이럴까? 근데 전년한테 욕 먹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얀데 법이 너희를 박해도 너희를 용서해주진 않을 거야. 너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치러야 하고 다 알려버릴 테니 끝까지 괴롭힐 거야. 횡령, 불륜, 가족, 남편,
시댁, 모든 것을 다 말할 테니 기대하며 살아. 경희는 꼬리를 숨기려 노력하지만 결국 안 돼요. 한 해 가까이 재판을 이어나가면서 마침내 원래의 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1년 넘는 재판 끝에 두 사람에게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물론 그들은 횡령한 돈을 돌려주어야 했고 그동안 사치 부리던 모든 것이 회수되었어요. 그들은 극도에 당하게 되어 교도소로 식어가는 길에 무력하게 묶인 채로 내몰려가던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 두 사람이 나를 얼마나 경멸했을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결국 내게 죄를 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런 미소로 말하면서 이들이 한 번이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길 기대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그날만 기다릴 것을 경고했는데 그들은 가보는 길 중에도 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판결이 나온 그날 이삿짐을 사라 중시한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도망치며 불평하면서 의문스한 건지 우리 아들이 왜 그리 맹목적인가? 부부 사이 한 숟갈줄이라도 물릴 내용이 아니야? 애쓰지 않고 나란히 자도 사이가 매우 통할 텐데. 두 사람이 헤어진다는 말 없었는데? 남자가 실수 한 번 해도 그만두면 좋잖아. 당신 너무 칼같이 절하지 마. 아이가 고작 깜방을 하게 해주기까지 했어. 나는 시어머니에 향해 이혼 소송서를 튄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당신의 아들이 어찌 나랑 이혼이 안 될까요? 빈털터리로 모든 돈과 인맥을 다 쓰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해 그럴 것이라며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받았고 우울해하고 있지만 이삿짐 작업자들이 더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출발해도 괜찮습니까? 여기 모든 짐을 포장하여 새로운 집으로 옮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데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 나의 물건에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알아. 내 집. 나도 알듯 법원에서도 내 집이라며 말해. 너 아직 내 딸입니다. 빨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짐을 다 들고 옮겨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어. 시어머니 짐을 옮기는 일꾼들을 멈추도록 요구해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어요. 내가 알바인 척하고 법 치료하면 될 일인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시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생각해달라며 말했지만 그들은 어딜 연주할까요? 그들이 물어오자 난리를 다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나는 사정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란 곳에 가지 않고 그들의 짐을 빼버렸어요. 길바닥에 내려놓은 창고를 대여해서 지내든 내가 더 알아봐줄 필요도 없죠. 알아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야만 복수 욕심이 생기죠. 허무하게 무너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 당해온 게 있는데 두고 봐요.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그날 저녁에 횡대구리한 60평 아파트를 보며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기도 외곽이라 집값이 비싼 편도 아니었고 매물이 잘 나갈 것 같지도 않아서 부모님께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집열세를 쥐어드렸어요. 몇 달이 지나고 그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어요. 쇼핑몰 운영에 힘을 쏟고 있어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직접 관리 중이에요. 직원들은 간섭을 너무 한 것 같아 조금 지쳐 보이지만 제 사업이고 평생 밥줄이다. 전 남편과 이혼이 손쉬웠고 경희에게 경고한 것을 실행했어요. 그쪽 집안 경인의 시대까지 모든 사실을 말해준 경희도 이혼을 했고 위자료까지 물려줘야 한다고 해요. 가끔 그 두 사람이 사무실로 반성문을 아주 절절히 쓰기도 함. 선처를 탄원하는 편지가 왔는데 난 일부를 의도적으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폐기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봐 귀찮게 반송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성장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의지를 얻었어요. 앞으로 제 삶을 망가뜨릴 완변한 이혼을 향해 눈을 뜨고 제 삶을 즐기기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